일타 정치 인사들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박영시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약간 이 B급 느낌으로 감성으로 B급 이게 맞아요? 예. 아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니 이게 맞아요? A급인가요? 제작진이 어떻게 해도 A급이에요? 제작진이 인서트를 안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되어 있죠. 일타 정치 그게 있는데 그거 이제 안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어요. 내추럴하게. 네, 어때요? 네. 하하. 네. 저는 뭐 하하 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는 라디오라는 조에 맞아요. 정확하게 그 분위기. 라디오 듣는 건데 반대한다고요? 자꾸 보이려고 해요. 그러지 마요. 119 특수구조대님 댓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영실 앵커 웃는 모습도 예쁘고 말하는 거는 귀엽고 근데 황연실이에요. 영실이 아니고 여러분. 네, 중요한 제 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황현실로 간 거 아닙니까? 박영식 황현실 전혀 아닌 것 같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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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연실이라는 거 본인의 이름을. 황연실. 네. 네. 예쁘고 귀엽고 들어갈까요? 네. 반응을 너무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시간에는 반응을 많이 해줬나요? 아니요. 시사 방송에서 여러분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사 방송에서 오프닝을 예쁘고 귀엽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가? 뭐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네. 중앙일보 단독부터. 네. 김건희가 안가 삼청동 안가에서 막 약속을 잡아요. 여기에서 나 요즘에 마음이 안 좋으니까 성경 얘기 좀 들려줘라고 하면서 서희건설 회장을 이쪽으로 불러서 2번이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영부인이 안가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가라는 시설 자체가 이제 뭐 편안한 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군사상 그 공무상 비밀 시설인데 다 보안을 요하는 곳이고 그리고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또 허락 없이는 또 조율 없이는 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 대통령의 안가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뭐 실제 국무위원들이 4인 안가 회동을 했다. 뭐 11월 26일에는 또 김주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엄 아주 직전에 또 안가 회동을 했다. 그리고 계엄 그 즈음에는 또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장을 불러다가 회동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거나 실제 공무와 관련된 것을 하더라도 극히 이제 기밀을 요하는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안가 회동을 하는 것인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심지어 민간인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2024년에 최소 2차례 불러서 회동을 가졌다. 그것도 심지어 마음이 아주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봉관이 안가에 갔다.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고 일단은 첫 번째 이것만 있었겠느냐. 이봉관 회장만 만났겠느냐. 김건희 정권의 특징인데요. 이런 이제는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이제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이런 거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비평가와 평론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이것만 있었겠느냐. 자, 두 번째 이봉관만 갔겠느냐. 네. 세 번째 그 기간은 또 얼마나 됐겠느냐 이제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네. 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횟수가 최소 2번이라는 거지 그만큼 더 많은 횟수 또 이봉관 말고 또 다른 인물 이런 식의 안가 회동은 무궁무진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목걸이와 브로치 선물을 돌려준 이후에 이봉관을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이봉관 씨가 눈치가 없게 2023년 말에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다고 하잖아요. 받았죠. 근데 김건희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본인이 돌려준 게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이봉관 씨를 다시 만나자고 하면 돌려받은 목걸이와 브로치를 갖고 올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봉관 씨가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 예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뭔가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빈손으로 절대 안 가지. 건설사 회장이 만나러 산천동 안가를 가는데. 안가 이렇게 막 하면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농담을 갑자기 농담을 하는 김건희 정권에서는 네.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호처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 거부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유가 형사소송법상에 군사상의 비밀이나 직무상의 비밀이 맞아. 있는 장소는 압수수색을 다 하지 않는다였어요. 이 군사상의 비밀이나 직무상의 비밀 다 김건희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소라고 국가적으로 보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이렇게 본인의 마치 무슨 별장처럼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이 안가를 들어갈 때 직접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종의 장소로 오라 그런 다음에 모종의 장소에 태우러 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수석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국무위원 정도가 아니면 관용 차량이 이봉관 회장은 관용 차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종의 장소로 오라고 해서 누군가가 인계해서 데리고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뭐가 활용된 겁니까? 공무적 활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다 위법 소지가 있죠. 김건희를 만나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아내일 뿐인데 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활용을 한 거죠. 네. 공무직을. 그러니까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처음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입증에 들어갈 때 했던 게 뭡니까? 청와대에 드나들었다예요. 그쵸. 청와대에 드나들 때 어떻게 드나들었냐? 처음에는 문고리 3인방 중에 누가 데리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통과. 그냥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 위법성이 인정됐던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가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여기 안가에 부른 목적이 예를 들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김건희가 어디 외국을 가는데 그 나라의 뭐 문화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 근데 그거를 영부인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으니 그거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 중동을 가는데 중동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 뭐 이런 거라면 공무상의 필요성이 인정이라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건 뭡니까? 민간인이 자기한테 뇌물을 줬던 이봉관에게 이를 불러서 성경 얘기를 듣겠다. 이봉관이 뭔데 성경 얘기를. 이 얘기는 다른 아까 이제 두 가지 추정을 해주셔서 저는 목사님이 같이 들어갔을 거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봉관이 그 목사를 말하지 않았을 우리가 아는 뿐이지. 그 목사 말인가요? 그 그러니까, 유명한 그 목사? 뭐 유명한 목사님 여러 분 계시니까 어쨌든 성경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가야지 왜 이거를 지주택 조합으로 도급 순위를 끌어올리는 회장님한테 성경 얘기를 듣습니까?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박영신 앵커 설명대로 이봉관 회장이 뭔가 모시고 같이 들어갔다. 근데 이봉관 회장이 자기 자수서에 그 사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 저도 역시 합리적으로 그냥 가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민간인 이봉관 회장이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안가를 가봤는지 모르겠으나 안가로 오라는데 그 전에 대통령 취임했다고 축하 선물 받았던 분인데 그냥 갔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은 자수서까지 냈으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면 답하지 않을까요? 그때 뭐 가지고 갔어? 더 준 거 없어? 이랬을 때 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뭐 범죄가 늘어나는 걸 좋아할 만한 피의자가 누가 없으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수서라는 것도 어쨌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뇌물 혐의가 아니라 현재 알선 수재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선 수재는 그러니까 준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고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니까 결국 알선 수재 정도로 이제 마감을 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이상의 혐의가 있다라는 거를 특검 쪽에서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첨언을 몇 가지 하자면 이때 그 시기가 이제 2024년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자수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1월 27일에 디올백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빌려준 거를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안가에 2번이나 불려갔다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책임자는 김용현 경호처장 아니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되는 것이고, 경호처 차장은 당연히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안가가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와 같이 갔는지 정도는 이 사람들 조사해보면 다 나올 얘기라 가지고 크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간 인물도 있을 법합니다만은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그 국가조찬기도회장? 뭐 네. 이런 걸 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22년 12월 5일에 이제 그 기도회가 있는데 그 자신이 그 선물을 준 대가로 여기를 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을 데리고 김건희가 같이 갑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 뭐 이 양반도 기도를 영적 대화가 좀 되는 인물이다. 그렇죠. 못하는 사람은 또 아니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따로 아마 해준다라는 거를 명분으로 성경을 이렇게 파갖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쵸, 그쵸. 근데 왜 안 가였을까요? 여기가 군사라든지 공무상 비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CCTV도 없을 거고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이제 이전을 한 게 2022년 11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11월 7일인데 그 전까지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던 식당이나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계속 뇌물을 받아요. 맞아요. 계속 명품이라는 그 뇌물들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자체가 일단은 보안이 허술한 곳이에요. 뭐 최재형 목사의 이미 진술로도 다 밝혀진 것이지만 뭐 간이 검색대는 또 다른 층에 마련이 돼 있고 거기 지하에 다 식당가가 있고 상가들이 입점해 있는 곳에 코바나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서 그 경호원들의 대기에 따라서 대기를 하고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왔고 누가 쇼핑백을 들고 왔고 이것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안 가는 오히려 명품을 받기에는 최적의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그리고 명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아마 적당한 그 경호를 한 이후에는 뭐 명품이 들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오히려 없고 뭐랄까 좀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보석류들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불렀는지 무슨 얘기 했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총선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혹시? 관련도 있겠죠. 네, 뭐 시기상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안가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이 그러니까 단임제 대통령 구조에서 굉장히 권력 밀집 지향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일정 기본적으로 권력의 관계를 깔고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민간인은 예를 들면 인계를 해줘야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낯선 공간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다 뭡니까 여기가 뭔지에 대한 주눅 들고 설명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른 건 굉장히 특별한 행위다. 권력자. 이런 권력에 말하자면 권력의 어떤 단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보안도 높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간을 김건희가 서슴없이 사용했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이 있었으면 더 문제고 대통령이 없이 김건희가 사용했으면 더 큰 문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민간인 회장, 그러니까 자기한테 뇌물 줬던 사람들을 서슴없이 불러갖고 무슨 영적 대화를 나눴다. 이런 거 자체가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MBC 단독 보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건희가 조국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라고 하면서 공천을 좀 주라고 밀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출마는 못했죠. 컷오프 당해서. 근데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한 사실이 발견이 됐다, 확인이 됐다. 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제 통화한 기록을 찾아냈다라는 건데요. 이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진짜 창원 사나이라는 식으로 문자를 돌리기도 맞아요. 하고 현지 지방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대명천지의 공무원이 가능한 일이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잇따랐었고 실제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보면은 9월 3일과 9월 5일은 제 판단입니다만은 김건희를 통해서 김상민이 자신이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초석을 좀 다지는 계기가 이 시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9월 3일과 9월 5일쯤에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허락을 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게끔 여사님 도와주세요 하면 여사님이 실제 허락을 해주고 가서 열심히 해봐라 라는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정권에서는 김건희 허락만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가능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민 입장에서는 뭐 검찰이고 뭐 검찰 상관이고 검찰총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의 허락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즈음에는 내가 얼마든지 창원 의창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그런 공천 관련된 통화를 김건희와 했던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죠. 예, 아마도 그런 통화 내용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서관들하고도 통화를 했네요. 주요 비서관 뭐 주진우, 이원, 뭐 이시원하고도 네. 김건희가 통화를 했어요. 국정 개입을 한 거 아닌가. 사실 엄청난 뉴스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뉴스인데 별로 엄청나게 안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당연히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라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뭐 대통령실에 임명되는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사주를 받다더라, 관상을 받다더라. 이 자체로 언뜻 떠오르게도 위법 사항이 한 서너 가지는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럴만해.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자, 영부인이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의 주진우, 이원무, 이시원 다 어떤 라인들입니까? 검찰에서 데려간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의 그렇죠. 라인들이잖아요. 이 비서관들과 왜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돼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있는 검사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활동했던 검사하고 왜 영부인이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사람들 다 지금 이 시점에 줄 소환을 해도 무슨 통화를 왜 했냐 이런 예민한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무슨 내용을 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위법성을 확인하는 수사가 지금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번호 바꾸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네. 그 휴대폰 맞죠? 2023년 7월부터 네. 9월까지 이제 개인 휴대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사실은 이 보도에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던 서희건설 회장의 이 사위죠. 이 사위였던 총리실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 박모 검사의 경우에도 문자로 서희건설 회장이 맞아요. 김건희와 소통을 하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부산 지역의 공천을 받아도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김건희와 또 타진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대부분 다 이제 이 관련 메신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지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거취 문제를 김건희를 통해서 타진했다라고 보고 서희건설 회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위 문제를 자신이 직접 문자를 통해서 실제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 실제 그때 그 시점의 기사를 찾아보면 뭐 보도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총리실 비서실장이 예. 공천 실제 출마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여부를 묻는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시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안가도 사용하고 비화폰도 사용하고 공천도 개입하고 국정도 했었던 이 김건희가 하나 놀랍지 않죠. 네. 아니 이거 우주 항공청 만든 것도 그 시계를 준 콘스탄틴 굉장히 비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준 서성빈 씨가 우리도 우주청 로봇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실제로 만들어졌다. 서성빈 씨의 주장인가요? 서성빈 씨의 주장이고요. 예. 이 우주청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한 1년여 뒤에 실제 최종 결정이 돼서 설립은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이라는 게 이제 서성빈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실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십성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더 다른 아마 본질이 있을 것이다. 즉 서성빈 씨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수의 계약은 고작 1,800만 원짜리이며 로봇개 한 마리당 4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장사만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주장들이 뭔가 좀 본질을 흐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 주의 깊게 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그리 좋은 수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로봇청 설립을 본인이 주장한 것이 결국 나중에 로봇청이 설립되면 로봇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좋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대중들의 어떤 시야를 흐리기 위해서 어떤 떡밥처럼 던진다라는 노림수였다면 이것조차도 사실 좋은 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랑 이서 씨가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이 뭐예요?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다는 걸 강조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건 나의 업적이야. 내가 뭐 이런 사기꾼이나 브로커가 아니야. 이런 거를 강조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뭐 창원산단, 뭐 그다음에 무슨 내가 경남 지역에 있는 뭐 방산 업체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내가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야 말하자면 대중적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실제 본인이 했던 범죄 혐의는 뒤로 좀 밀려나는. 그리고 언론도 지금 당장 서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서 씨도 지금 노리고 있고 저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특검이 왜 밖에다 두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도 어쨌든 메모를 사다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할 정도면 이거 특검이 불러다가 진술을 확보해야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의 증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시계 사다 주고 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련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고 내 말대로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재밌긴 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예? 1,800만 원짜리 3개월 그 수의 계약을 2022년에 맺은 거, 그리고 2023년에 8억 1,000만 원짜리도 실제 수의 계약이 될 뻔하다가 한겨레 보도로 인해서 무마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사실인데요. 그것이 재밌긴 하나 이분의 말씀이 사실 그 뭐랄까 대중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게, 보세요. 내가 시계를 뭐 몇 천만 원짜리를 대리구매해가지고 사다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특혜를 입습니다. 그 특혜를 입는 게 내가 가진 로봇이 원래는 4억짜리인데 1,800만 원짜리 수의 계약밖에 못 받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한들, 그 수의 계약이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어쨌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특혜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금액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손해를 봤구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안 믿거든요. 네.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해명들, 주장들을 우린 많이 봤어요. 일찍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한들 소용없고, 이분이 개인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이제 자기 주장을 피력하시는데 한겨레를 그래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겨레 김한 보도가 기자 이름 나오나요 혹시? 김한 기자는 아니고 한겨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걸러서 좀 들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그럼요. 같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